여러분, 8시간만 자면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8시간 자고 막상 일어나 보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찌뿌둥해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나?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결국 수면제까지 먹어볼까 생각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꼭 8시간 안 자도 되거든요. 최소한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부셔야 돼요. 실제로는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어떻게 찾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8시간, 이 수면 시간만 채우려다 더 못 자게 되고 건강을 더 망치게 됩니다. 수면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 스트레스 받고 푹 자기 어렵게 돼요. 정말 제대로 숙면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수면과 관련된 2가지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38세에서 73세 사이에 약 50만 명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뇌 구조, 인지 기능, 정신 건강까지 전부 다 들여다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가장 뇌가 안정적이었던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우리가 믿어왔던 8시간 아니었어요. 7시간이었습니다. 전두엽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도, 운동 피질도 7시간에서 가장 건강했던 거죠. 더 많이 자도 떨어지고 덜 자도 수치가 떨어지는 U자 곡선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7시간만 자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7시간이든 8시간이든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시간과 리듬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수면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잠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5시간을 잤어도 깊이 숙면한 사람이 7시간을 뒤척이면서 잔 사람보다 훨씬 더 잠을 잘 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좋은 잠, 건강한 잠은 어떻게 자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와요. 우리 뇌 안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딱 2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 2가지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돌아가야 진짜 제대로 된 숙면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잠을 잘 때 비로소 내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죠. 아무 때나 먹는다라고 해서 식사가 맛있게 느껴지진 않잖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처럼 배고픔이 있어야 하고 먹는 시간도 맞아야 되고 수면도 똑같아요. 이 2가지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면 욕구예요. 잠에 대한 배고픔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복이 길어지면 배고파지는 것처럼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졸려지는 거죠. 2번째는 수면 리듬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잠자는 시간을 기억하는 시계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현지 시간으로는 밤 11시인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죠. 몸은 천근만근인데도 말이죠. 눈은 말똥말똥해요. 왜? 몸속 시계는 아직 한국 시간에, 낮 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지는 깜깜한 밤이지만 내 몸은 아직 환한 낮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꼭 해외여행을 가야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면 리듬이 어긋난 상태면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가 있다. 잠에 대한 배고픔은 충분히 쌓였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나 지금 못 자, 안 잘래라 하고 몸이 버티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햇빛을 충분히 쬐야 돼요. 햇빛 하면 자외선, 노화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걱정이 돼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전 햇빛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할 이점이 있어요. 오늘은 수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전에 맞는 햇빛, 이 일광욕을 함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2번째는 빛 노출을 제한해야 돼요. 아니 방금 전까지 햇빛을 쬐라고 했는데 빛을 제한해야 된다고? 네, 아침이랑 저녁이랑 다르거든요.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야 돼요. 반면에 밤 늦게 밝은 스마트 화면은 피해야 되고요. 여기에 자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기까지 하면 우리 몸은 방구석에 있지만 매일 작은 시차를 겪고 있게 되는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2가지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진짜 숙면하고 싶다면 이 2가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습관을 고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잠에 대한 배고픔이 충분히 쌓이고 수면 리듬에 맞춰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순간 그때 비로소 숙면을 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8시간을 누워 있어도 몸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건강과 멀어지는 거죠. 이 2가지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욕구, 수면 압력이라고도 하는데 배고픔과 식욕을 비교해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고파지잖아요.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면욕,
졸음이 점점 쌓이도록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생각하고 움직이죠. 뇌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우리가 먹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이 뇌세포들도 포도당을 먹고 부산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수면 욕구는 올라가요. 잠을 자고 싶어지는 거죠. 잠을 자고 나면 이 아데노신은 사라져버려요. 도로 연석에 작은 쓰레기나 쌓인 먼지들이 있겠죠. 새벽에 도로 청소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깨끗한 도로가 되는 것처럼 잠을 자면서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수면 욕구 시스템이 무엇 때문에 망가지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이 커피예요. 카페인이죠. 커피의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딱 하나만 다른데 이 아데노신을 붙잡는 수용체에 카페인이 대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면 욕구는 어떻게 쌓인다 그랬죠? 뇌가 포도당을 써서 아데노신이라는 부산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욕구가 올라오고 잠들면 아데노신은 사라진다. 근데 아데노신이 이 수용체에 받아들여져야 수면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카페인이 대신 자리를 꿰차버리는 거예요. 아데노신은 충분하지만 수용체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졸리지가 않은 거죠. 뻐꾸기가 탕란을 하잖아요. 둥지 주인이 낳은 알이 아닌데 뻐꾸기 알이 들어가서 다른 알들을 다 밀쳐버리고 먹이를 받아먹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카페인이 하는 거예요.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을 막아버리니까 졸리다라는 신호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오게 되는 거고 카페인은 잘못 먹으면 수면욕구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 시스템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무조건 끊어야 될까요?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게 좋지만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수면욕구 시스템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안 돼요. 딱 90분만 참아보세요. 기상 직후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에요. 이 두 호르몬이 뇌한테 아침이 됐다라고 일어나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때 커피를 마셔버리게 되면 카페인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일까요? 사실 그 느낌 카페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눈이 뜨이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은 마시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몸에 흡수되고 분해되고 실제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 향을 맡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 이제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자마자 각성되는 것 같은 느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순간 카페인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라기보다 커피를 마셨으니까 각성된다, 눈이 번쩍 뜨인다 라는 아침에 이뤄지는 조건 반사라고 봐야죠. 파블로프의 종소리처럼요. 핵심은 기상 후 90분 못 참고 카페인을 몸에 때려 넣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이미 켜져 있던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한 각성 시스템이 거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카페인이 숟가락만 얹는 모양새에 가깝게 되는 거죠. 이미 방에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스탠드를 하나 켰습니다. 더 밝아진 건 맞겠죠. 하지만 이 스탠드 하나만으로 방을 밝힌 게 아니고 아침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 90분 정도 지나서 그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효과를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굳이 카페인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각성이 된다. 이 90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커피를 마셔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상 후 90분 무조건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데드라인은 오후 2시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개인차는 있겠지만 6시간에서 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다 라고 하면 이 11시까지도 완전히 분해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카페인은 아데노신 자리를 계속 꿰차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잠이 오는 걸 계속 막는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요. 두 번째는 수면 리듬이에요. 수면 욕구가 배고픔이라면 이 수면 리듬은 식사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는 내부 시계가 있어요.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고 밤이 되면 졸려지는 그 리듬이요. 이걸 생체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잠을 자야 될 때 이 수면 욕구가 올라왔을 때 잠을 자게 되면 누구나 숙면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한 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해외여행 시차를 예로 들었는데 현지는 밤인데 나는 전혀 해외 현지는 밤인데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아요. 왜? 내 몸은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시차 때문에 생체 시계가 어긋난 상태라서 그래요. 뉴욕 기준 밤 11시가 한국 시간으로는 낮 1시예요. 몸 안에 생체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뉴욕에 갔기 때문에 내가 밤 11시이지만 낮 1시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여서 피곤하고 졸린데 생체 시계가 1시니까 잠을 안 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시스템이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여행을 안 가도 내 몸은 매일매일 이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 고된 환경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사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정확히 24시간도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4시간 하고도 1분이 더해져요. 맞지 않는 시계인 거죠. 원래 안 맞는 시계인 거예요. 그나마 이 오차를 매일 세팅해주고 조정해주는 게 햇빛인 거예요. 그래서 숙면하시려고 암막 커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점심이 되어서까지도 암막 커튼을 한 방은 깜깜하죠. 그리고 핸드폰 보며 밝은 빛에 노출이 되죠.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생체 시계, 수면 리듬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있을 거고 암막 커튼은 그 변화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 틀어진 시계가 맞춰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던 이유, 억지로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던 이유,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밤에 빛에 노출돼서는 안 되겠죠. 잠을 자야 되고 어두워진 시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뭘 보죠? 스마트폰. 이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저녁에 나와줘야 졸음이 오고 잠을 잘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게 되면 청색광이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직 낮이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몸은 자야 할 시간이고 회복해야 될 시간인데 아직은 잠자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속이는 거죠. 이렇게 수면 리듬이 망가지는 거예요. 새벽 1시, 3시에 꼭 깨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건 수면 리듬이 이미 흐트러졌다라는 방증이에요. 이때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핸드폰 보거나 불 켜면 절대 안 됩니다. 심박수로 올라가는 행동이고 다시 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잠들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억지로 벌써 몇 시야. 지금 자도 늦었는데 더 늦게 자면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조급해하는 순간 잠은 더 멀리 달아나요. 당장 안 자도 되니까 릴렉스 하자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심박수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기 쉬워지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숙면하기 위해서 기억할 건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카페인 말씀드렸죠. 데드라인 지켜주셔야 돼요.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 피하셔야 되고 분해되지 않은 카페인이 저녁 늦게까지도 아데노신 대신에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늦은 저녁이 되어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 후 90분도 잘 참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알아서 내려갈 때까지 버텨주셔야 돼요. 안 먹으면 더 좋고요. 두 번째, 일광욕. 햇빛을 충분히 쬐셔야 돼요. 수면 리듬을 리셋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수면 리듬 정확히 24시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셋해주는 게 햇빛이다. 그래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이런 햇빛들은 많이 타거나 자외선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오전 일광욕을 즐기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빛 노출을 가려서 해주셔야 돼요. 영상 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 노출되면 이 수면 리듬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 영상 안 보셔야 되고 최소한 화면 밝기를 줄이시거나 꼭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된다 하시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걸 조금은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수면과 관련해서는 블루라이트 안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암막 커튼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계절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우리 몸은 깨어나고 잠에 들어야 됩니다. 암막 커튼이 깊은 잠을 돕는 게 아니라 이 수면 리듬을 싹둑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막 커튼은 피하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잠을 잘 자려면 두 가지 시스템이 맞물린 상태에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면 욕구와 수면 리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카페인 주의해서 섭취하시고 수면 리듬을 위해서 아침 햇빛에 매일 리셋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청색광 노출, 암막 커튼, 수면 리듬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태엽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때
내 몸은 원래 수면 리듬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이 되고 청소가 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수면 리듬 관련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걸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사자, 곰, 늑대, 돌핀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람마다 최적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크로노타입 찾는 방법, 타입별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내 건강을 되찾는 데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